그래서 일상에서 중도를 한번 실천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일상 중에 제가 이제 마라톤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마라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42.19를 완주한다. 완주하고 싶다. 라면 이걸 어떻게 중도로서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2.19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열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나한테 지금 없는 것들 있어야 되는,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육도 키워야 되고, 지구력도 키워야 되고, 뭐 그거에 맞는 몸이 맞춰져야 되고, 연습도 충분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거에 필요한 조건들이에요.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조건들이에요. 그럼 그걸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42.19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도로 간다면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금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저도 42.19를 완주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수원에 2003년도에 처음 이사하고 나서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동네도 뛰지도 않았어요. 그냥 산책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뭐 한 몇 주 지나니까 이제 걷는 것보다는 조금 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뛰고. 이게 이제 늘어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이제 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멀리 나가고 싶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이제 중도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42.19라는 완주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중도가 아닌가. 다이어트. 똑같지 않을까요? 다이어트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현존하는 거죠. 코치 프레센스를 원한다면 뭐 다른 거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이 자신을 깊이 탐구하고 충분히 표현하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한테 멘토 코칭 받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분은 지금 중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변에 이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상태를 안 돼 있고 내가 그 노력도 안 하면서 지금 당장 이거를 탁 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중도가 아니죠. 어느 하나의 극단에 쏠려 있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코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냐? 즐거웠냐? 그리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은 어떠냐? 코칭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즐겁다.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그때 당신을 만나는 고객들은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하나의 중도를 제가 이 적용한 하나의 이제 코칭으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코칭을 한번 해봤고요.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이 중도를 적용해서 실천하는 부분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코치님들 각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도는 늘상 현존한다라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들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정, 수용하고 난 다음에는 현존이에요. 현재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코칭이지 않습니까? 코칭에서 굉장히 메타인지를 통해서 뭐 궁극적인 목적이라든가 뭐 목표 넘어의 목표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거든요. 이게 중도잖아요. 이게 연기잖아요. 조건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궁극적인 목표를 세웠던 게 이게 조건이 돼서 현재의 나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돼서. 그리고 현재의 나가 움직이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게 조건이 돼서 조금 더 나아지고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렇게 해서 그 목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조건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화되어 있다는 건 바로 또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삶 속에서 그러면 중도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숙제였고요. 저 지금도 숙제이고 또 우리 코치님들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를. 난 듀플리케이트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늘상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던 상대를 바라보던 뭘 보던 너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걸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그럼 하나인 속에서 우리가 에고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듀플리케이트를 생각하는 순간 에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뭔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뭐 누구보다 더 명예로워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에고가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고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각자 자기 작용을 하면 되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각자 자기 작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쌍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쌍차라는 거에서 차는 이게 막을 차자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다 막아놔 버리는 거예요. 막아놓고 보면 그 안에는 다 각자 유일한 작용들만 있는 거예요. 그걸 쌍조라고 그럽니다. 빛일 조자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우스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구름 아래에서는 큰 막 그냥 흙탕물이 진흙탕물에서 싸우듯이 막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막 이러는데 구름이 딱 거쳐서 햇빛이 딱 비치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각자가 다 고유한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쌍차 쌍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취하거나 이제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가장 그 근간에는 탐진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삼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아가는 그 속에서 관계를 해치는 거예요. 관계를 해치는 그 가장 근간을 세 가지로 이렇게 종합을 하신 겁니다. 탐욕, 욕망, 집착. 이게 안 되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탐과 치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까 복권이 당첨됐을 때 행복했지만 어느 순간 또 불행으로 가는 것처럼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탐과 진이. 치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무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되면 그냥 행복한 줄만 알아요. 이게 얼마 후에 나한테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 불완전한 행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맛있는 걸 먹을 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먹고 난 이후에 또 살찐 거 이런 걸 또 걱정하거든요. 이게 무지한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탐진치 삼독이 제거되는 거, 누가 누구를 취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거, 이럴 때 이제 중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늘상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게 분노가 아닌가. 사실은 욕심과 분노가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면 다 분노입니다. 서운한 거, 시기, 질투, 화내는 거, 뭐 괴로운 거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다 분노예요. 이 밀쳐내는 거잖아요. 이게 싫어서 좋으면 끌어당깁니다. 잡으려고 하고 내가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하고 그게 탐이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르는 게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늘상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삶 속에서 중도를 잊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욕심을 내고 있는지 욕망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실직연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중도의 상태에 있는 거죠. 중도의 상태에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그 각자를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다라는 거죠. 삶 속에서 중도를 잊지 않는 몇 가지를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치님들마다 또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도 기행 이걸 보면서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대립, 갈등, 투쟁하는 현실 속에 있다. 이거는 현실적인 걸 인정하는 걸 거예요. 다 지금 각자 형성돼 있고 또 그 형성된 그 속에 우리의 업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욕심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한순간에 이게 제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립, 갈등, 투쟁하는 현실 속에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이거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문들지 말고 뛰어서 넘어가자. 이거는 그걸 알자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내가 지켜볼 수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중도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도와 코칭을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면 코칭에서도 굉장히 중도적인 요소가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일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본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Dancing in the moment, Completely Connected Observer, Coaching Presence, 에골리스, 함께 있기,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중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고객과 코치가 얼마나 이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하겠어요? 코치가 아마 진정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고 고객은 정말 고객다울 거예요.